네. 안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안철수 따라가나, 그렇지 않고 따라가지 않나. 안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자, 일단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잠시 뒤에 기자회견 열고 탈당합니다. 예정했던 대로. 하지만 송호창 의원 남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최재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죠. 먼저, 자, 탈당 러시가 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나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세력화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이벤트 효과는 있고 여론에서 조금 그 안철수 그 중도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약간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들은 나오는데요. 예. 그 단기간에 그렇게 세력화하는데 성공은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아하. 예. 특히 저는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에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돌아왔을 때 야권 연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본인은 남아있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될 거고 그러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리더십 중에서 이게 계속 정치를 하시면서 리더십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실망감도 보여주시는데 일정 부분 실망감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측근에서도 수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지를 못 해준다는 것은 그냥 안철수 신당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총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안철수 국회의원을 따라가겠다는, 그러니까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따라가겠다는 그 의지가 주변 사람들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충분히 들거든요. 예, 팔로워들이 많아야 트위터도 성공을 하는데.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구리. 예. 이른바 이제 보일드 프로그 예. 신드롬 얘기를 했는데 개구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뜨거운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는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개구리가 푸쩍 뛰어나가잖아요. 예. 밖이 겨울이에요. 예. 오늘부터 아주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얼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따라갔다가 그렇죠. 여기도 못하고 나중에 저쪽에서 전략공천 얘기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야권 연대 나와서 나는 그러면 낙동강우리야?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남아있던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확고히 남아있어가지고 입지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애초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틀에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중간하게 입장을 있으면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그 발언을 했을 때 그렇게 있으면은 다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오라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군이 칼을 쫙 뺐을 때는 뒤에서 함성 소리가 그렇죠. 들려야 되는데 칼을 쫙 뺐는데 지금 아직은 함성 소리가 들릴지는 잘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표의 측근입니다. 사무총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시켜주려고 하다가 비주류로부터 그 얘기 듣고 그랬던 최재성 의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전 잠시 뒤에 11시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저희 YTN 정치부에서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오늘 새벽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뒤늦게 이제 긴급 뉴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최재성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보면은 꽤 거물급이시죠. 당 친노 그룹에서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개파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고 당내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친노 챙기기라든지 이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표 주자라는 사람들도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혁신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나가겠다.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비주류에 대한 압박들이 분명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반 무출마 같은 것들을 유도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한번 불출마했다 하더라도 네, 총선에서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선거 관리라든지 선거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대권이 목표라고 그러면 대권을 잡으면은 분명히 최재성 의원급이면은 장관이라든지 다른 정무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명히 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재성 의원은 지금 이게 정계 은퇴는 아니다. 그렇죠.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비주류 갖고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동반 탈당을 하면 이제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하고 친노그룹의 그 어떤 의도라든지 기획은 알겠는데 과연 기성 정치인들이 비주류 의원들이 그거에 그렇게 동반적으로 하고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줄까? 그거는 약간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어찌 됐든 뭐 의도야 어쨌든 국회의원이 그것도 현역 의원이고 3선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그렇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큰 차원에서 보면은 당을 살리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그리고 그런 명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